지금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 어떠신가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또 경제와 복지가 활기를 찾는 지역이 더없이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더 잘 사는 전주, 시민이 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데요.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토기사람 오늘은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전주의 모든 방역의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지만 전주 시민도 방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입니다. 네, 전주시의회도 이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전주시의회 의정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전주시의회는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리는 의회, 또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듣겠습니다. 의장실 문은 누구에게나 항상 개방하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전주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주시의회의 강점이라고 알고 있는 게 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자문단은 전문가 의견을 의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여 정책 지원과 시정 과제를 발굴해오는 의회 내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으로 각종 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정책 자문단 이러한 순기능들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이 집행부인 전주시와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더 날카롭고 또 예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각오로 임할 계획이신가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지방의회의 존립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회는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또 집행하는지 그리고 민원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다각도 면에서 시정에 대한 모든 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또 시민 복리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시민 여러분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죠?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던가요? 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기약 없는 희생과 인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우리 전북시군 의장협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도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짐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및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얼마 전에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공인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임대인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에서는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계신데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 아픔을 공유하며 다 같이 이렇게 잘 사자는 것입니다. 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업 제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그 고통의
무게를 최대한 덜어주자는 것으로 또한 국가와 사유 책무라는 점에서 의장단에서 이 점을 높이 사서 그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좀 더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헌법 제23조의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그 재산권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어떤 비율은 7대3 수준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빈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또 예산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이제 몰려있는 기형적인 재정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합법적인 손실, 보상 책임을 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완전한 재정 분권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손실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굉장한 위협을 많이 네. 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지만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모두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며 전주시 의회도 우리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으로 지금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전주시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 정책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었든 지역 경제의 숨통을 좀 열어주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네. 전주랑 상품권 사용을 위한 착한 선결제 운동, 그 운동 자체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달 들어서 그 상품권 가입자가 어느덧 11만 명이 넘어섰다고 네.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소상공인분들 역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그나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생각보다도 더 나은 네.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상품권과 함께 전주시만의 그 자체 배달 앱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어떤 의견인가요? 그 지역 기반 배달 앱과 전주사랑 상품권을 좀 연계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네. 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언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다음은 전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최근에 이제 기본 구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의 땅인 종합경기장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시민단체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종합경기장은 전주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큰 땅으로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전라북도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도 개발을 위해서도 전주시 의회를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이 문제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옛 대한방직 부지터 개발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인 전주시의 도시 개발 사업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말씀하신 대한방직 부지터 개발의 경우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현재 토론을 마치고 3가지 권고안을 제출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주시의 발전과 어떤 방식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고, 큰 틀에서 전주 미래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구역 통합론이 불을 붙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을 제안하기도 하셨고, 지금의 논의를 좀 남다르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광주나 전남, 그리고 부산이나 울산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개혁이나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인구가 고령화 인구로 지금 현재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 해결책으로 자치단체 간의 통폐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몇 년 전에 전주 김제 행정 권역을 통합으로 새만금시대 100만 광역도시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주와 완주 통합 무산 이후에 전주권 개발은 현재 한계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또 지역의 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새만금 배우듯이 전주 김제 통합을 전북의 미래를 대비하자는 주장을 했으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의회 내부에서는 이 전주 완주 행정구역 대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의 통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지역의 주민들의 공감대가 만들 때만 통합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아쉽지만 전주와 완주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또 전라북도 발전도 견인하는 중추적인 힘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갈수록 지방의회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 실현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이제 기대와 함께 또 준비가 많아서 분주할 텐데요. 당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2년 만에 자치분권을 뼈대인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요구해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것은 이제 자치 입법권이나 그런 모든 분들이 확대돼야 되고 또 의회에 대한 자율권이 강화되고 또 의원들의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부양받는 자치 조직권 강화와 예산 편성 자율화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장 총무의 도입 등 빠져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또 참여하셨잖아요. 저도 이 사진 봤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를 전하기 위한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구현에 대한 소망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얼마 전에 자치분권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또 체육 환경 발전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부회장, 전라북도 체육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셨고요. 저는 태권도를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부터 선배로부터 배웠고요. 또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제가 좀 키가 크다는 이유로 또 네. 태권도부에 또 선발이 돼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군대에서까지 선수 생활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인호동에서 한 26년간 태권도장을 운영을 했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국인 태권도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선호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태권도를 배우면 몸과 마음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수련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에 더 많은 관심 갖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인생의 반 이상을 그렇게 태권도와 함께 해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애정이 더 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해마다 이 전주에서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데 그걸 유치한 장본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대회 창립 때부터 이제 함께 하신 건가요? 네, 저는 평생을 이렇게 태권도인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태권도가 중주 도시가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싶은 큰 꿈이 항상 있었고요. 네. 또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그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2013년 처음 열린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에 이제는 시작한 대회가 이제는 한 2천여 명이 넘는 선수와 임원들 이렇게 참가해서 대규모 국제 대회로 지금 현재 성장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만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었고요. 좀 아쉽게도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그 전에 시에 다른 편성에 코로나19 방역에 편성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네, 의장님의 이 남다른 태권도 사랑이 벌써 표정에서부터 느껴지는데요. 또 지금 무주에 태권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국기원이 이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와야 한다 이런 생각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점 때문인가요? 2014년 무주 태권도원 개원은 태권도인들에게 대단히 반갑고 의미 있는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원 하나만으로는 태권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기원은 현재 국기원 태권도 승단 또 승품 심사에서부터 지도자 연수까지 태권도의 핵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이게 이전된다면 방문객 유입으로 전주가 세계에서 많이 알려질 것이며 세계 태권도 성지로 거듭나는 지역,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국기원이 이전되지 않아서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태권도 성이라는 전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기원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기원 이전은 도내 또 태권도인들로 한결같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의장님께서는 이 주장을 3년, 4년 전부터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전주 한옥마을이 언제까지 관광을 유치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전주의 관광 제2도약을 위해서도 국기원 전주 이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또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유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먼저 우리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19 영향이 지속적인 원인이 있지만 전국 상당수 도시들이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는 한옥마을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객이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 대안 중에 하나로 국기원 이전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극복이 먼저이지만 당장은 어렵겠지만 국기원 이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꼭 해내야 할 일입니다. 국기원의 전주에 온다면 서울 용산에서 KTX로 1시간 25분 접근할 수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무주까지도 한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제일 태권도의 도원이 있는 지역의 전주가 전라북도 내에 있기 때문에 국기원하고 태권도 연계해서 전라북도를 함께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기원이 꼭 전주에 유치돼야만 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시 안에도 이 태권도를 비롯한 직장 운동 경기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주시청의 지금 현재 직장 운동 경기부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네. 수영, 사이클 등 이게 3개의 운동부가 있습니다. 총 19명의 선수와 3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현재 태권도부는 현재 선수 6명과 감독 1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 69개, 은메달 19개, 네. 동메달도 36개 이렇게 획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직접 이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또 훈련장 운영 실태도 점검해왔던데요. 선수들을 위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태권도부 저희가 지금 현재 화산체육관에 훈련장이 있는데요. 네. 정규 규격에도 맞지 않는 지금 훈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왔었고요. 작년 12월에 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가서 이거 정말 선수가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정말 전문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시급하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또 태권도 지금 현재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가입된 국이 210개 국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세계에 나가 있는 사범들이 전라북도 출신의 사범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주를 오고 싶어라 합니다.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태권도 전용 체육관과 그런 합숙소가 있으면 네. 그분들이 많이 와서 1년 365일 찾아오는 전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전주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실 텐데요. 남은 임기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지 이제 전주 시민 여러분께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전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시민들의 참뜻을 바로 세우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는 의회, 또 비판만이 아닌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의회. 앞으로 전주시의회 의정 활동에 기대를 걸어보면서 전북토기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